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13회 실기 필답형 관연도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번을 보시게 되면 수돗물 1리터의 염소가 0.002g 포함되어 있다. 이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의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ppm의 단위죠. ppm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된 ppm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게 되면 단위를 환산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단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m이라고 나타내면 ppm의 단위가 mg per 리터예요. 자, 그러면 질량은 mg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부피는 리터로 표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염소의 질량이 얼마냐면 0.002g이에요. g을 m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3승이죠. 따라서 0.002mg 곱하기 10의 3승, 0.002g 곱하기 10의 3승을 하게 되면 mg이 되는 거죠. 나누기 부피가 얼마죠? 1리터. 따라서 단위가 mg per 리터라는 ppm의 단위가 나왔어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2.0mg per 리터.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농도의 단위는 mg per 리터가 ppm의 단위겠지만은 mg per 리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ppm으로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적을 때는 2.0 ppm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에도 2.0 ppm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ppm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처럼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농도를 알 수 없는 HCl 25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0.1노르말 NaOH 20ml를 사용하였다. 중화에 필요한 HCl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중화를 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화 적정 공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중화 적정 공식이라는 것은 N1V1은 N2V2라는 식을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농도를 알 수 없는 HCl 25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0.1노르말 NaOH 20ml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농도를 모르니까 모르는 농도를 N1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N1 곱하기 25ml는 0.1노르말 곱하기 20ml. 따라서 N1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0.08 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중화적정 공식, 중화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중화적정 공식은 N이라는 노르말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는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다.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다. 실험실에 위험물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 소화기의 대수는 소요 단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현재 실험실에 60kg의 과산화수소가 저장되어 있을 때 소요 단위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1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10배에 해당하며 과산화수소의 지정 수량은 300k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요 단위라고 하면 저장 수량 나누기 1소요 단위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면 1소요 단위라는 것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지정 수량 곱하기 10이에요. 그 지정 수량이 10배가 1소요 단위가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소요 단위는 저장 수량 나누기 지정 수량 곱하기 10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과산화수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라는 것은 H2O2로 구성된 우리가 연소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연소성 물질이니까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연소성 물질이니까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소요 단위를 나타냈을 때 1소요 단위라는 것은 식에서도 본 것처럼 지정 수량의 10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금 지정 수량이 과산화수소의 지정 수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0kg. 그래서 300kg 곱하기 12 1 소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뭐를 계산하느냐면 소요 단위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소요 단위는 지금 저장 수량이 얼마죠? 지금 60kg의 과산화수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60kg 나누기 1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 곱하기 10. 따라서 지정 수량은 얼마? 300. 따라서 300 곱하기 10은 0.0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 나누기 1 소요 단위라는 것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단서에 다 주어졌어요. 1 소요 단위라는 것은 지정 수량의 10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의 지정 수량은 300kg입니다. 그러면 1 소요 단위라는 것은 300kg 곱하기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값을 저장량, 저장 수량이 되는 60kg에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0.02가 나왔는데 정답은 0.02 소요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면 다음에 보기에 있는 기호를 이용해서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을 흑광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은 흑광도 A를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흑광도 A라는 것은 입실론 CB 그리고 E 마이너스 로그 T% 이 전부 다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흑광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흑광도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입실론 CB는 E 마이너스 로그 T%로 표기하면 되죠. 여기서 A라는 것은 흑광도, 입실론은 몰 흑광 계수, C는 농도, B라는 것은 두께, 그리고 T%라는 것은 투과 퍼센트 또는 투과율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광도를 나타내는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를 나타내는 용어의 정의와 기호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 그러면 우리가 단위로 표기를 하면 EQ per 리터거든요. EQ라는 게 당량이에요. 그래서 1리터에 들어있는 1당량 그람수. 그러면 뭐의 값이 되는 거죠? EQ per 리터라는 것은 N이라는 농도, N 농도가 뭐예요? 노르말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는 대문자 N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어는 노르말 농도의 정의를 나타내니까 용어는 노르말 농도, 기호는 대문자 N으로 표시하죠. 반면에 우리가 노르말 농도 외에도 몰 농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모랄 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와 모랄 농도의 정의와 단위는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팁 1번에 보시면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질의 몰수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몰 농도. 나타내는 기호는 대문자 M, 단위는 몰 퍼 리터예요. 반면에 모랄 농도는 용매 1kg입니다.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모랄 농도라고 그러죠. 따라서 모랄 농도의 기호는 소문자 M입니다. 대문자 M은 몰 농도, 소문자 M은 모랄 농도. 그리고 모랄 농도의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몰이라는 것은 용질의 몰수,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용매의 질량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분광광도법에서 어떤 물질이 자외선 및 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가 없는 경우에 적당한 시약을 사용하여 흡수가 되는 새로운 화합물로 유도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되는 시약을 쓰시오. 우리가 분광광도법 같은 경우에서는 용액을 만들었을 때 발색이 이루어져야 돼요. 발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흑광도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흑광도를 찍기 위해서는 발색이 돼야 되니까 그때 사용하는 시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발색 시약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발색 시약. 그리고 7번 열전도도금 줄기. 열전도도금 줄기를 TCD라고 이야기하죠. TCD라는 것은 Thermal Conductivity Detect라고 해서 TCD라고 줄여서 TCD라고도 나타내고 열전도도금 줄기라고 사용합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시면 열전도금 줄기에서 사용되는 운반기체, 캐리어 가스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반기체, 캐리어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활성기체 또는 비활성기체. 불활성이나 비활성기체라는 것은 뭐냐면 시료와 반응하지 않는 기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시료와 반응하지 않는다는 불활성기체라는 것은 대부분 영족기체면서 영족이 아닌 것들도 있겠지만 영족기체면서 안정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질소라는 N2, 수소라는 H2, 헬륨, 아르곤. 헬륨이나 아르곤은 어떤 물질이죠? 영족기체죠. 반면에 영족기체는 아니지만은 안정한 물질, 반응을 하지 않는 안정한 물질은 N2나 수소.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가스라는 운반기체로서는 질소나 수소나 헬륨이나 아르곤을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TCD라는 열전도도 검출기에서 사용되는 운반가스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TCD라는 열전도도 검출기에서 사용되는 운반기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질소, 수소, 헬륨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질소, 수소, 헬륨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면 전기 음성도가 비슷한 비금속 원자들에서 주로 일어나는 결합으로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해서 결합하는 것은, 지금 보시게 되면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주고 네가 내를 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죠.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들을 보면 수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H 1번이니까 전자가 한 개. 그래서 한 개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자, 산소는 8번이죠. 8번.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주고 두 개를 받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각 8개씩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는 7번이죠. 7번.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공유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공유 결합입니다.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이크로뮴산 나트륨과 과망간산 칼륨은 표준 용액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시약으로 감광성을 가지고 있다. 이 화물의 감광성과 보관 방법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이크로뮴산 나트륨하고 과망간산 칼륨은 성질로 봤을 때는 감광성을 가진다는 거고, 그러면 감광성을 가지는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감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사광선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을 감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광성에 대한 정의는 직사광선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 그러면 다이크로뮴산 나트륨과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에서는 직사광선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유리병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갈색 유리병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관 방법은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갈색 유리병에 보관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죠. 감광성이라는 성질, 그리고 보관 방법 두 가지를 쓰는데, 감광성이라는 것은 직사광선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을 말하고, 그리고 감광성을 가지는 다이크로뮴산 나트륨과 과망간산 칼륨은 갈색 유리병에 보관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유독가스를 추구할 경우에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호흡 장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호흡기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호흡기. 그러면 방호복은 우리가 피부죠. 피부. 그리고 방독면은 우리가 얼굴에 쓰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맞습니다. 실험복도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장갑은 손에 우리가 끼는 거예요. 따라서
호흡기에 관계되는 것은 마스크의 종류니까 방독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독면도 호흡기는 유독가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것은 독을 여기 들어가는 방독이잖아요. 이 독이라는 게 유독가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문제거든요.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를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